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고다 중국어 HSK 전문 강사 조아라입니다. 자, 어느덧 벌써 11월 16일 HSK를 대비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랑 같이 4급 독해 영역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준비한 영역은 독해 1부분이고요. 여러분, 1부분은 아시다시피 빈칸을 채워주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었냐. 자, 짝꿍 단어로 외워주세요 라고 준비를 해봤어요. 짝꿍 단어, 자주 함께 호응하는 단어를 외워두시면 빈칸을 조금 더 빠르게 채울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바로 단어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종라이, 종라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얘는 품사가 부사고요. 여러분 뜻은 지금까지 여태껏이라고 하네요. 자,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저는 여태껏이라고 외우시라고 해요. 일단 쌤, 지금까지나 여태껏이나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태껏 술을 마신 적이 있어 하면 조금 이상하죠. 아무래도 이렇게 쓸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조금 이상해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바로 있습니다. 여러분, 종라이는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보통 여태껏 뭐뭐 한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쓰는 부사기 때문에 종라이 메이요, 종라이 메이요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빈칸 뒤에 메이요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자, 빈칸을 제외하고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听说 듣자 하니 그는 没有去过中国 그죠 여러분? 중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사실 이대로도 해석은 충분히 되지만 여기서 그는 여지껏 한 번도 중국에 가본 적이 없어 라고 만약에 강조를 하고 싶다면 그때 바로 이 종라이를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그때 당시에 종라이로 넣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보죠. 이제 전체적으로 볼게요. 听说 듣자 하니 他从来没有去过中国 걔는 여지껏 한 번도 중국에 가본 적이 없대. 可是 그러나 汉语说得很流利 중국어를 말하는 게 굉장히 유창하대. 그러면 정리하자면 중국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어를 굉장히 잘한다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종라이, 종라이라는 애는 여지껏 지금껏 뭐뭐 한 적이 없다. 메이어와 함께 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얘가 없어도 문장에 그렇게 의미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얘를 씀으로써 여지껏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라고 강조를 하는 역할로 쓸 수가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 단어입니다. 여러분, 千万, 千万. 요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千万 하면 부사로서 부디, 제발, 절대로 라는 뜻이래요. 여기서도 저는 일단은 절대로로 외우세요 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절대로 그거 하세요 라고는 잘 하지 않죠. 아무래도 절대로 뭐뭐 하지 마세요 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뒤에는 뭐가 많이 붙느냐? 중국어로 뭐뭐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뭐습니까 여러분? 비에를 쓰거나 또 여러분 요거 강조할게요. 비에는 많이들 아시는데 무야오를 많이 모르더라고요. 무야오는 뭐뭐 하지 마세요. 즉 비에랑 같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 단독으로 그냥 비에 하지 마세요 라고만 하셔도 되는데 절대로 하지 마세요 라고 강조를 하고 싶다면 千万别. 또 여러분 두 글자로 하지 마세요. 무야오만 써도 되지만 그 앞에 절대로 하지 마세요 라고 강조를 하고 싶다면 千万不要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빈칸 바로 뒤에 비에 확인하시고요. 자, 일단은 앞에 처음부터 볼게요. 여러분 단어에도 제가 넣어놨지만 위다오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기는 해요. 위다오 하면 만나다, 마주치다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바로 뒤에 원티가 나왔으니까 문제를 마주치다? 문제를 직면하다. 그죠? 자, 문제를 직면했을 때에 니 비에 방치. 여러분 방치도 여기다가 제가 넣어놨는데 방치 절대로 방치하다라고 외우지 마세요. 포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너 포기하지 마. 이대로도 충분해요. 사실. 근데 여기다가 너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고 강조를 하고 싶을 때 쓰는 애가 바로 千万이라는 거죠. 해서 자, 문제에 직면했을 때 너 절대로 포기하지 마. 以后 나중에 肯定 분명히
会什么什么的뭐뭐 할 것이다. 여러분 전공 나왔네요. 성공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포기하고 그러지 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치엔화는 물론 긍정형 앞에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해석이 뭐 부디 제발 뭐뭐 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요. 대부분 중국 사람들은 하지 마라. 비에나 부야오 앞에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치에 이치에라는 애가 나왔어요. 이치에 하면 일체의 모든 온갖 혹은 명사로 그냥 일체라고 하네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모두 다 전부 싹 이런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럼 얘는 그냥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여러분 뒤에 또라는 애가 자주 쓰여요. 또 하면 기초 때도 많이 봤어요 하실 텐데 자, 여러분 또 하면 뜻이 뭡니까? 다 모두라는 뜻이죠. 그러면 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얘도 다라는 뜻이고 얘도 다라는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한국어에서도 그러죠. 우리는 모두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해도 되지만 또 우리는 다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해도 되지만 이 둘을 같이 쓰기도 해요. 같은 뜻의 중복인데도 우리는 모두 다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도 사실은 이치에만 써도 되고요. 또만 써도 되는데 함께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치에 또 이치에 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여러분 빈칸 뒤에 또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앞에서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只要는 좀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只要하면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어요. 접속사로 뭐뭐 하기만 하면 이라는 뜻이래요. 자, 只要你敢做 여러분 敢 밑에다 제가 넣어놨는데 용기가 있다, 감히 대담하게. 여러분 여기서는 쭈어라는 수어 앞에 쓰였으니까 대담하게 하다, 뭐 할 마음을 먹다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네가 대담하게 할 마음만 먹는다면, 네가 대담하게 하기만 한다면, 나머 그렇다면 또有可能 가능성은 다 있어, 가능성은 다 열려 있어 라는 뜻인데 여기다가 가능성은 모두 다 열려있어 이렇게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치에 또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치에라는 애는 누구와 함께 외운다? 또와 함께 외운다. 이치에 또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단어입니다. 여러분 항반이 나왔네요. 항반 하면 여기다 적혀 있듯이 운행표, 항공편, 배편이라네요. 자, 그래서 저 같으면 공항에 갔을 때 동방항공의 항반 MU5088 항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들었었던 기억이 나요. 자, MU5088 항공편에 탑승하실 승객분들께서는 뭐 게이트 몇으로 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안내방송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 어떤 거랑 같이 외워줘야 될까? 자, 일단 같이 외운다기보다 듣기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항반 하면 항공편이기 때문에 페이지, 물론 배편에도 가능하지만 요즘 문제에서는 페이지와 함께 많이 나옵니다. 비행기, 또 지장, 공항이라는 장소로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 항공편에 탑승을 하지 않겠습니까? 탑승하고 타죠. 그래서 정주어 라는 단어를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문제에 조금 어렵게 나오더라도 해석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빈칸 앞에 바로 더라는 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더가 있다라는 건 뒤에는 명사가 올 것이고 앞에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라는 뜻인데 자, 봤더니 우리가 좀 낯익은 알고 있는 정주어라는 동사가 나왔죠. 정주어 뭡니까 여러분? 타다, 탑승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가 탑승한 여기에 뭘 넣어야 될까요? 그가 탑승한 항공편, 그가 탑승한 비행기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정주어의 항반, 그가 탑승한 항공편, 还有一个小时 여러분, 1시간이 더 있어야 잘 비로소 그제서야 降落 밑에도 적어놨어요. 降落 하면 착륙한다. 자, 그래서 그가 탑승하고 있는 비행기는 1시간이 더 있어야 그제서야 착륙할 것이다 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비행기 관련한 단어 항반, 페이지, 지장, 정주어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단어는 至少 뜻이 뭡니까? 부사로 최소한 적어도래요. 그럼 여러분 저는 至少 뒤에 수사가 많이 나온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면 뜻이니만큼 자 보세요. 저 PC방에 가서 30분 할게요. 이랬더니 저희 PC방은 최소한 적어도 1시간을 이용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여행 가려고 하는데요. 단체 패키지 여행 예약할게요. 이랬더니 저희 최소한 적어도 3명 이상이어야 출발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뒤에는 수사가 옵니다. 해서 뭐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금액이 될 수도 있고요. 인원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문제는 이렇게 나왔네요. 자, 봤더니 这个手机 이 휴대폰이네요. 그죠? 자, 그리고 我用了2年 그쵸, 여러분? 시량. 여기서 수사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내가 사용한 지 수로 뒤에 있으니까요. 그죠? 수로 뒤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2년 동안 사용했다. 자, 그 다음에 想买新的 뒤에서는 새 것을 사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넣을 수 있는 부사는 至少가 되겠죠. 그럼 넣었을 때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이 휴대폰을 내가 적어도 사용한 지가 2년이 지났어. 너무 오래 썼다라는 거죠. 하면서 想买新的 새로 사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숫자가 있다면 우리는 여기 부사 자리에 至少 적어도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뭐 뒤에 至少1个小时 적어도 1시간은 이용하세요. 그 다음에 적어도 3명은 모여야 돼요. 至少3个人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웠던 짝꿍 어휘, 호응 어휘 한번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아까 여지껏, 여태껏이라고 했던 애 누구였습니까? 从来해서 제가 웬만하면 여지껏 뭐뭐 한 적이 없다. 从来没有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해서 얘는 부정을 강조하는 부사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절대로라고 외우시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千万 맞아요, 여러분. 그럼 절대로 뭐뭐 하지 마세요. 어떻게 말합니까? 千万别 혹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하지마 라고 얘기할 때 千万不要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 물론 상황에 따라서 꼭 부정만 와야 하는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일체, 다 라는 뜻의 단어 이체 이 뒤에 같은 뜻의 다 라는 한 글자 누가 올 수 있다? 또가 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체 다, 전부 다, 모두 다 라고 즐겨 쓴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체 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여러분 덕담할 때요. 뒤에다가 이체 또 순리 일체가 다 순조롭게 풀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4번 보시면 정주어 뭡니까 여러분? 탑승하는 것, 타다 였습니다. 그러면 얘는 탑승하는 항공편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얘네들은 꼭 이 동사만 온다라고 할 수 없어요. 탑승하다, 항공편, 그리고 공항, 그리고 또 뭐 탑승권 이런 것들도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여행, 비행 관련한 단어들 잘 정리해서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至少하면 뜻이 뭐였습니까? 적어도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뒤에는 수사가 많이 나옵니다. 적어도 1시간 이상, 적어도 2년 정도, 적어도 3명 정도는 모여야 라고 수사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요점 정리해 드렸으니까 얘네들은 꼭꼭 기억하고 가셔서 독해 문제에 나온다면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시험도 잘 보고 오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